자, 이어서 갑니다. 화상사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골절 예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골절이 뭐죠? 뼈가 부러지는 건데, 솔직히 뼈가 부러지는 사고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고요. 그냥 근육 손상, 삐거나, 골절도 삐는 것도 해당되네요. 삐거나, 근육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거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조리화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화상 예방에도 여기에 포함되네요. 그 방수가 잘 되는 그 신발을 신으시면 여러분 뜨거운 물이 튀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치지 않겠죠? 네. 자, 골절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조리화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착용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안에 미끄러짐 방지 패턴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운동화를 착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기능사 시험에서도 조리화를 신으라는 말은 없고요. 운동화를 착용해도 된다고 돼 있지만, 운동화가 바닥이 다 주방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그 트랙을 달리는 운동화들은 오히려 주방에서 엄청나게 잘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조리화를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물질 신속 제거. 자, 주방에 여러분이 요리를 막 하다가 실수죠, 보통 실수로 기름을 팡 하고 엎었어요. 누군가는 다치지 않았지만 바닥에 기름이 쫙 깔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엄청 바쁜 점심시간인데 주방이 기름 바다가 됐네요. 그럼 이거 누가 치울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바쁘게 계속 음식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될까?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굵은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막 뿌려둡니다. 그러면 그거 밟으면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요. 아니면은 그 종이 박스 같은 게 널려 있거나 신문지 같은 게 어딘가 쌓여 있다 그럼 그걸 그냥 바닥에 깔아요. 그럼 그걸 밟고 있는 이상은 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쁜 시간을 그냥 보내시고 나중에 바로 이제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내셔야 되죠. 이렇게 이물질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기름일 경우는 이렇게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 이외에 밟고 넘어져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치우셔야죠. 바로바로 치우셔야 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시면 이렇게 미끄러짐, 골절, 기타 등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주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뛰지 말 것. 뛰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뛰게 되면은, 뛰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빨리 걸어가야 돼요. 빨리 걸어가야 돼요. 자, 왜 뛰지 말라고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 미끄러지기 때문인데요. 뛰면은 여러분이 발 전체를 디디는 게 아니라 발 앞쪽만 디디게 되잖아요.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미끄러질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뛰시면 안 되고요. 뛰면 여러분이 넘어져서 다칠 확률도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넘어질 때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잡게 됩니다. 사람이 딱 잡았을 때 이게 뜨거운 거면 여러분 화상도 입을 수 있고요. 날카로운 거면은 배임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뛰시면 안 됩니다. 뛰시면. 자, 그리고 이제 미끄러짐 방지랑은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무거운 물건 들기. 급식실, 단체 급식소 이런 데서 일하시면 이제 여러분 그 포장되어 있는 그 재료 단위가 다 박스예요. 20kg, 30kg. 30kg는 좀 오바네요. 보통 20kg, 10kg. 무거운 건 쌀 같은 경우 40kg 이런 걸 들고 날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나를 때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절대적으로 다리 힘으로 드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대부분 이제 그 물건을 들 때 어떤 식으로 드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되나? 칼가방이 있다고 봅시다. 칼가방이 있다고 보면
대부분 물건을 그냥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요. 가벼운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숙여서 들게 되면 허리가 순간 뚝 하면 거기서 바로 이제 허리가 나갑니다. 허리에 그 근육이 딱 뭐라 할까요? 손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삔다고 할까요? 허리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완전히 숙이신 다음에 다리 힘으로 이렇게 드셔야 돼요. 허리는 핀 상태로. 이게 여자분들이 잘 안 돼요.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허리는 핀 채로 다리의 힘만으로 드셔야 돼요. 다리의 힘만으로. 이게 뭐 잘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많은 물건을 드는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언제 그걸 배웠냐? 제가 뭐지? 고3 여러분 그 시절에 이제 그 인문계 다녔으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택배 물류창고 아르바이트.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12월 달인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제 일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그 실외였어요. 실외. 최대한 껴입고서 이제 모자까지 막 단단하게 하고 나서 막 이제 계속 나르고 넣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일 무거웠던 게 김치 박스. 지금은 조그맣게 나왔지만 당시에는 라면 상자에 김치를 다 팔더라고요. 그 김치랑 그 40kg짜리 쌀 이런 게 제일 무거웠는데 들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반드시 허리를 편 채로 다리를 이용해서 드셔야 되고요. 내가 이 물건을 들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다른 사람한테 꼭 도와달라고 하세요. 꼭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한국 여러분은 뭐 이게 뭐 남녀 차별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학교 여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외국에서 이제 학생 생활 하셨나봐요. 그 조리 학교에서. 그래갖고 이제 뭐 요리 같은 거 뭐 하고 실습을 하는데 어떤 좀 야리야리한 여학생이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여 낑낑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잘 가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같이 들어주려고 하니까 저리 가라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외국 여자애들은 되게 혼자 하려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네. 자기가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여학생이 무거운 거 줬을 때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되게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걸 굳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 차이가 있구나. 뭐 그런 것도 느꼈었습니다. 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절대적으로 다리에 힘으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다치는 경우가 이것도 여학생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동기 애들도 좀 있었고요. 몇 명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키가 좀 작은 친구들이 이제 요리를 하게 될 경우 식재료 보관 창고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높은 데에 있는 물건이 가벼우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묵직한 걸 꺼내시면 이게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져갖고 허리 다쳐서 이제 일 그만둔 친구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갖고 이제 내가 내 한계를 완전 초과해서 저거 하면 다치겠다 싶으신 거면 누군가한테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절 예방, 뭐 미끄러짐 예방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미끄러지지 않는 조리화를 착용하라. 두 번째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이물질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를 바로 취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주방에서는 뛰지 말아라. 바쁘다면 빠르게 걸어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핀 상태로 다리의 힘으로만 이용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게 이제 2교시까지 끝나고 3, 4 오늘 교시 남았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 1, 2, 3, 4교시 나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조리실 오븐이 확실하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완성되면 한번 빵을 다시 구우면서 그때 여러분 설명드렸던 그 단계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도 지금 고민입니다. 나머지 3, 4교시는 이제 내일 촬영을 하게 될 건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 3, 4교시는 이제 주방에서 여러분께 빵을 시연을 하던가 아니면 또다시
뭐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